은퇴 후에 가장 사랑받는 남편은 노후 준비를 잘해주는 남편, 요리를 잘하는 남편,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없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 클릭 감사합니다. 유익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배워야 채울 수 있고 버려야 노후가 편안하다. 인생 후반 60 이후에 버려야 할 것, 은퇴 후 다 버리자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했더니 남는 것은 시간이고 출근할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명함이 없어져서 부장, 이사, 상무님 등 이런 사장 그런 것 등에서 하루아침에 아저씨, 아줌마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득이 사라지게 되고 자신감이 상실되어서 막막하고 불안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의 리얼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가운데 제2의 인생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평안과 만족하는 충만감이 있다 할 것인데, 행복은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곳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발견내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세입클로버의 행복이 주위에도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개 중에 하나가 숨어 있다는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가장 흔하게 있는 세입클로버의 행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심리학자 매슬로우에 따르면 우리는 기본 욕구인 생리, 안전, 소득 욕구와 그 상위의 욕구로서 존경, 자아 욕구를 들고 있습니다. 자, 물질적 기준의 행복감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 익숙해지고 또 다른 욕망이 잉태되고 더 많은 것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이란 불안 초조 상태가 아닌 안정, 희망감, 좋은 감정으로 기쁘고 즐겁고 또 재미있고 뭔가 신나고 보람된 것, 그리고 의욕과 가치를 느끼는 상태라 할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즐기고 감사하는 엔조이 비닝 상태라 할 것입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 행복이라는 소유라든지 그런 쾌감이 아니라 긍정, 감사를 느끼는 주관적인 마음 상태라고 할 텐데요. 자,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2022년 1월 5일자 행복한 노후 탐구에 따르면, 은퇴하면 집사람이 놀아줄 것이라는 회사형 남편들의 3가지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너희들이 내 재산이고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생업에서 물러나면 자녀들에게 부양받다가 생을 마무리하겠다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자, 두 번째 착각은 집사람이 놀아주겠죠라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내와 새끼 식사 같이 하고 주말엔 영화도 보고 결혼 전 연애 시절로 되돌아가서 살아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에 전원생활도 하고 아내랑 같이 이렇게 살고 싶다는데요. 자, 부인의 생각은 어떠냐면은 하루 종일 같이 지내라고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애들 다 키웠는데 다 늙어서 남편까지 돌봐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밥도 점심 저녁까지 차려주고 놀아주고 기분도 달래줘야 한다고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부부의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놀아주는 건 한 번이면 몰라도 2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생각은 친구랑 같이 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노후 전문가 오가 유리님은 은퇴 후에 가장 사랑받는 남편은 노후 준비를 잘해주는 남편, 요리를 잘하는 남편,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없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 밖으로 나가는 남편이 가장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 남편 입장에 봤을 때는 섭섭하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일찍 죽을까봐 걱정 대신 오래 살 것을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에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퇴 후 60 이후에 버려야 될 6가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의 인맥과 성공 체험을 노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일적 네트워크나 업무는, 노하우는
퇴직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내려놓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맥을 구축하고 변화에 맞는 사람과 교제하고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불편한 관계는 조용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청소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고 자신의 개발에 시간과 정열을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만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열을 낭비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퇴직 후에도 팀으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퇴직하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팀이 아니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고 그것을 지금부터 해내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을 비우고 사물에 대한 집착, 욕심을 내려놓고 물건을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60세 이후에는 생각과 고뇌가 많아지기 쉬울 수 있는데 그래서 노역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욕심을 내려놓고 버리는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버리는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비우고 과감하게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쓸모없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1년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버리자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게 어렵다면 2년, 늦어도 3년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혼탁하게 하고 모든 것이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기의 판단 기준의 세 번째는 이 물건을 내가 떠날 때 자식들이 좋아하고 다시 사용할까?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내 물건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버리기가 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 방법은 가장 가능한, 사용 가능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사용 가능한 것은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고점에 내다 팔고 필요한 곳에 내보내거나 쓰레기장으로 바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 모든 것을 단순화해서 이 세상 오늘 저녁에 떠나더라도 후회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물질, 정신을 단순화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후회가 없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고정관념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요.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열린 마음, 유연한 생각,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은퇴 후 변화에 적응하는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모든 생물은 도태되고 결과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험담이라든지 헛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만일에 사실이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것이 남의 험담이고 헛소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금지가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은 어떤 경우든지 금지하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고 독서와 심취할 취미, 텃밭이라든지 식물, 나무 기르기. 그래서 복잡하면서 단순함으로 물질보다 정신과 경험, 여행 등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알차게 보낼 것입니다. 좋은 부부관계, 부부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가까운 부부를 고마워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각자 평생 할 일과 자기만의 몰입할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천국으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60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매사를 사랑으로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도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매 순간을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노후의 삶의 자세이고 잘 살아가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행복은 최소한 것만 갖추게 된다면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 평안과 현재에 만족하는 충만감이 있다 할 것입니다. 행복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것에 숨겨져 있다는 진리를 믿으면서 흔한 세입 클로버에서 우리 행복을 찾는 지혜를 그런 노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세입 클로버 행복을 만끽하면서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